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통일교육 오늘 시간에는 분단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사 한유진입니다. 그럼 남북한은 왜 분단이 됐나요? 왜 갈라졌나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분단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각자 이익을 추구하며 다투는 동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분단의 원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게요. 분단된 외적 원인은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 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한 연합군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서쪽 진영, 미국이죠. 미국과 공산당주의로 대표하는 동쪽 진영, 소련이죠. 러시아. 이 두 곳으로 나뉘어서 한반도는 국제 정치의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 두 진영 세력이 확장을 위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6.25 전쟁을 통해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러시아가 가입을 하면서 우리는 분단이 되는 거죠. 남북이 분단된 원인, 우리 민족이 내부의 겉속과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련을 이기고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자주적으로 이루어낸 강복이라기보다는 연합국에 의해 갑작스럽게 맞이한 강복이기에 해방 후 혼란스러운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모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반도는 냉전 상태의 소용돌이와 함께 오랜 시간 70여 년 동안 분단이 된 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 역사적 인물인 유관순 언니, 또 그 가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다 더 심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희생됐잖아요. 한반도의 분단과 배경에는 8.15 광복과 6.25 전쟁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우선 8.15 광복 이후 분단 과정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진출부터 남북한이 각자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시기까지는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왕래가 자유로웠어요. 이후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주민들이 왕래는 차단되었고 그 분단의 아픔이 오늘까지도 굳혀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남북 분단의 배경과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고, 둘째,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요. 셋째,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해요. 남북한이 분단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개인과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과연 남북 분단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산가족이 아픔입니다. 2016년 기준 이산가족 분들의 생존자 수는 약 6만 2천 명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다들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500명 정도의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하루 전 이북 오도민 친선 행사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친선 행사장에 목포의 어떤 호텔에서 열렸는데 행사장에 들어가니까 모둠별로 그 함경북도 테이블이 있고 함경남도 테이블이 있고 뭐 평안도 테이블이 있고 모둠별로 테이블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함경북도에서 온 사람이니까 함경북도 테이블로 가서 앉아 있다 보니 어르신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한 분은 90세시고요. 90세시고 다른 한 분은 89세 89 대신 두 할아버지를 뵀는데요. 자리에 앉으시길래 제가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저도 함경북도에서 왔는데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더니 어르신께서 성진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고향은 함경북도 김책이잖아요. 성진과 김책은 같은 도시예요.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항일운동가 김책이라는 사람이 성진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성진을 김책이라고 나중에 바꾼 거거든요. 어르신은 6.25 전쟁 때 내려왔으니까 성진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성진이 지금 김책시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 계신데요. 그 89살 되신 어르신은 귀가 어두우셔서 잘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어르신 그러면은 무슨 동에 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동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연호 국민학교 다녔어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연호 인민학교를 다녔어요. 이 차이가 뭐냐? 아까 성진이 김책으로 바뀌었듯이 일제강점기 때는 연호 국민학교였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연호 인민학교로 바뀐 거예요. 같은 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어르신이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기억을 더듬어 이것저것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분은 자녀 두 분과 함께 오셨어요. 연료하시니 자녀 이렇게 딸과 아들인 것 같았는데 함께 오셨어요.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18살에 고향을 떠나서 지금 89이 되신 어르신은 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그 안 나는 기억을 더듬어서 저랑 대화를 하시는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불과 몇 년이 안 된 저도 안 나는 기억을 어르신께서 연호 국민학교 앞에 2층 건물이 있었고 약국이 있었대요. 그 건물에 사셨대요. 근데 저는 그 건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건물이라 아마 철거를 하고 단축 주택들을 다 지어서 저는 그 건물을 본 적이 없어요. 연호인민학교 앞에는 현재 단층 주택들로 있어요. 그래서 90세 되신 어르신은 성진시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진시라는 그거 하나로 바다가 있고
6.25 전쟁 때 제일 폭격을 많이 받은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가 어두우신 분한테는 이제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위성으로 김책씨를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1인당 그 통일백과라는 책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따님이 아버님한테 이제 책을 건너주시면서 아빠 쓰고 싶은 거 써서 유진 씨한테 드려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님이 본인 이름과 함경북도 김책씨, 태어난 곳 함경북도 김책씨, 그것은 마치 이상가족, 가족 찾을 때 필요한 그 메모 같았어요. 태어난 곳 함경북도 김책씨, 연호국민학교 졸업, 이렇게 본인이 성함과 연락처와 형제 이름을 쭉 그 어르신이 둘째였대요. 그래서 형님하고 여동생 두 분하고 메모하셔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 위성에서 보고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을 그 통일백과 그 책자 뒤에 그려서 국민학교를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 국민학교 뒤에 과수원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대요. 많이 다녔대요. 제가 다닐 때도 1996년도까지도 연호국민학교 뒤에는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쉬는 시간에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사과를 따먹고 배를 따먹고 그랬어요. 어르신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이 너무 기뻤어요. 행사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제가 어르신들께 내년에 창원에서 열리는 이북 오도민 행사 때 꼭 다시 뵐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산가족 분들의 수도 다 줄고 있어요. 평생의 하늘, 평생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고 부모 형제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 평생의 하늘 다 풀지 못하고 해마다 돌아가시는 그분들, 그리고 현 시대에는 북한의 고향과 가족과 형제를 두고 남한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 북한 이탈주민들도 이제 새로운 유형의 이산가족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이산가족 어르신들이나 저희 북한 이탈주민이나 혹은 장기려 박사와 같이 평생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보고 싶고 그리운데 사진 한 장이 없어요. 편지로라도 소식을 전해 듣고 싶어도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져서 평생 만날 수 없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잠깐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거나 혹은 배터리가 없어서 연락이 안 돼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문자로 너 뭐해? 어디야? 그러면서 하는데 편지도 안 되고 사진 한 장 볼 수 없고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아픔. 우리는 이분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이질화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때요? 송기첩, 노크를 말하는 거죠. 냄비탕, 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강기는 뭘까요? 엘리베이터예요. 입다툼, 입다툼은 말다툼이에요. 그리고 일 없다, 일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괜찮다예요. 일 없다는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날래, 요것은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래, 빨리빨리, 빨리라는 뜻이에요. 중선생은 우리 스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스님. 하루살이 양말, 하루살이 양말은 스타킹이에요. 스타킹을 하루밖에 못 신거든요. 북한의 스타킹은. 제가 남한에 와서 신는 스타킹은 그래도 매일 신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 이상은 신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스타킹은 진짜 하루만 신으면 올이 나가서 못 신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 스타킹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을 쓰지만 표현에 있어서 다른 북한의 언어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분단 과정과 분단의 원인, 그리고 분단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끼친 영향 등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어땠어요? 통일 후 우리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하면서 보다 더 관심 있게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